불가능하다. 전 세계 조선업계 거장들이 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10억 달러짜리 거대한 크루즈선이 노르웨이 바다에서 좌초된 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최고 조선사들 모두가 포기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3주 안에요. 회의실이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3주 후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CNN 기자가 눈물을 흘리며 전 세계에 중계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한국이 전 세계가 포기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놨을까요? 그 놀라운 3주간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정우입니다. 33세 나이에 한국 조선소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그날 아침 노르웨이 해역에서 들려온 소식은 전 세계 조선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세계 최대 크루즈선 에오스호가 좌초되었다는 뉴스였어요. 길이 350m, 높이 70m에 달하는 거대한 선박이 암초에 부딪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선체 하부에 길이 100m가 넘는 균열이 생겼고 엔진룸과 전력 시설까지 침수된 상황이었죠. 이건 완전히 패성감이야. 부산 조선소 회의실에서 동료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에오스호의 참담한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선체가 기울어진 채 파도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박 안에는 아직 완전히 대피하지 못한 승무원 30여 명이 남아 있었어요. 구조선들이 접근하려 하지만 거친 파도와 선체의 불안정한 상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박의 기울기는 더욱 심해졌고 언제 완전히 침몰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태였죠. 며칠 후 독일의 유명한 조선사 메이어 베르프트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에오스호의 수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어서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프랑스의 생나제르 조선소까지 동일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상 규모가 너무 크다. 새로 배를 건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전 세계 조선업계의 거장들이 한 목소리로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수리 비용만 해도 10억 달러를 넘을 것이고 작업 기간은 최소 3년은 걸릴 거라는 분석이 줄을 이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에오스호의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체 구조, 엔진 배치, 전력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있었죠. 동료들은 왜 시간 낭비를 하냐며 말렸지만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 형이 다가왔어요. 49세의 용접 파트 책임자인 민수 형은 이 조선소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외모 뒤에 따뜻한 마음을 숨기고 있는 분이죠. 정우야, 너도 포기해.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잠깐만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 속 에오스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술이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MIT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돌아왔을 때 수많은 대기업에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산의 이 작은 조선소를 택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체를 통째로 수리하려 한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모듈화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손상된 부분만 정확히 분리해서 새로운 모듈로 교체하는 방식 말입니다. 이거야. 저는 벌떡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달려갔습니다. 복잡한 계산과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민수 형과 다른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상보험협회 긴급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의 거물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오스호는 완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영국 로이드 보험조합의 대표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참석자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억 달러짜리 선박이 고철덩어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33세 동양인 엔지니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듯한 시선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에오스호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3주 안에 말이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디선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탈리아 핑칸티에리 대표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3주? 하하. 우리도 3년은 걸린다고 했는데 저들이 3주에. 코미디군. 곧 웃음은 전체로 번졌습니다. 3주라고. 독일 최고의 기술자들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독일 메이어 베르프트의 최고 경영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꿈은 좋지만 현실을 봐야지. 그 정도 손상을 3주에 고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모듈화 수리 방식을 적용하면 가능합니다. 손상된 선체 구간을 완전히 분리하고 미리 제작된 새로운 모듈로 교체하는 방식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구조도와 계산식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손상 구간 절단 및 제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새로운 모듈 설치 및 용접 작업, 마지막 주에는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를 완료하죠. CNN의 에밀리 로젠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36세의 그녀는 유럽 조선산업 전문 기자로 유명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이미 과거의 영광일 뿐이라고 봅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기자님, 한국 조선업의 현재를 과소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몇몇은 진지하게 검토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 보험회사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에오스호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3주 안에 말이죠. 기존 추정 비용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면 비용을 받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무려 3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무보수로 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정말 확신하나? 에오스호의 선주인 노르웨이 크루즈 회사 대표가 물었어요. 마르코 루이스 선장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작업 중에는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 방식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험회사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좋다. 한국에 맡겨보자.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어요. 이제 정말 해내야만 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선소전 직원이 모인 대회의실에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어요. 3주 안에 에오스호를 완전히 복구시킬 겁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어떤 이는 놀랐고 어떤 이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민수 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우야, 정말 가능한 거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 정도 규모는. 형, 저를 믿어주세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방법이 있어요. 저는 상세한 작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3교대 근무, 최신 장비 도입, 그리고 무엇보다 팀워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한편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도전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의 무모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독일 언론들은
기술의 한계를 모르는 오만함이라고 혹평했어요. 특히 에밀리 로젠 기자는 CNN을 통해 연일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과거 영광에 매달린 무리한 시도라며 실패를 예언했어요. 그때 해외 뉴스에서 독일 메이어 베르프트 임원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방송 후 마이크를 끄는 줄 모르고 동료에게 하는 말이 그대로 중계되었습니다. 아시아 원숭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기껏해야 우리 기술 따라하기나 하겠지. 순간 혈이 거꾸로 솟았어요. 하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냉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조선소 직원들의 가족들이 SNS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12살 꼬마가 올린 글이 특히 화제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입에 고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해낼 거예요라는 글들이 확산되었습니다. 첫날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에오스호를 들어올려 육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선체를 자세히 살펴보니 예상보다 손상이 심각했어요. 이거 정말 큰일이네. 민수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일단 시작해봅시다. 손상된 구역을 정확히 분석부터 해야 해요. 이틀째부터 본격적인 절단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선체에서 손상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이었어요. 민수 형과 용접팀이 밤새 작업했습니다. 야, 정우야. 이쪽 구조재가 생각보다 복잡해. 민수 형의 목소리가 작업장에 울렸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뭐가 문제죠? 내부 구조가 설계도와 달라. 이거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자르면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예비 계획을 세워놨어요. 알겠습니다. 3차원 스캐닝부터 다시 하죠.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선체 내부 구조를 완전히 재분석했습니다. 이틀이 더 걸렸지만 정확한 절단 라인을 확정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해외 언론들은 더욱 비판적으로 변했습니다.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소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밤낮 없이 작업에 매진했어요. 가족들도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응원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런 응원의 목소리가 작업장 곳곳에서 들렸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첫 번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손상된 선체 구간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구조 프레임을 설치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어요. 해냈다. 민수 형의 환호성이 작업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 작업한 직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때 CNN의 에밀리 로젠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업장에 들어서기 전 저는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우리 조선소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업 전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우리가 다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처음에 실패 현장을 취재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열흘 만에 거대한 선체에서 손상된 부분이 깔끔하게 제거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프레임이 정확히 들어맞아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 같았어요. 저는 에밀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어떠세요? 말로만 들으시지 마시고요. 그녀는 헬멧을 쓰고 작업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까이서 본 작업 현장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산되고 실행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한 거죠?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기술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열정 때문입니다. 저는 밤새 작업한 직원들을 가리켰어요. 그들의 눈에는
피로보다는 성취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드론을 띄워 조선소 전체를 촬영했어요.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조명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크레인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여긴 그냥 공장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심장 같아요. 에밀리가 카메라를 향해 중계하는 목소리가 한결 따뜻해져 있었어요. 이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독일과 이탈리아의 조선 전문가들도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진짜 어려운 부분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새로운 모듈을 완벽하게 접합하고 모든 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새로 제작한 선체 모듈이 조선소에 도착했어요. 길이 100m, 무게 2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존 선체와 완벽하게 연결해야 했어요. 정우야, 이거 정말 맞을까? 오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수 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수 밀리미터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믿어봅시다. 우리가 계산한 대로라면 분명 맞을 거예요. 거대한 크레인이 새로운 모듈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몇 센티미터씩 조심스럽게 이동시키며 정확한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해. 모듈이 기존 선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에밀리 기자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진짜 어려운 용접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15일째, 가장 중요한 용접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선체와 새로운 모듈을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민수 형이 직접 핵심 부위의 용접을 담당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여기서 실수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야. 민수 형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기술을 집중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상청에서 긴급 경보가 발령되었어요. 대형 태풍이 부산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풍이 이틀 후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풍속 초속 40m. 매우 위험합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태풍이 오면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아직 용접이 완료되지 않은 선체가 강풍에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나?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이동하려면 최소 하루는 걸릴 텐데, 그러면 작업 일정이 완전히 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작업을 계속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계속합시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태풍이 오기 전에 핵심 용접 작업을 끝내겠습니다. 민수 형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우야, 너무 위험해. 만약 태풍 중에 구조물이 무너지면. 형,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믿어주세요. 분명 해낼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정말 치열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안에 모든 핵심 용접을 완료해야 했어요. 3교대 근무를 2교대로 바꾸고 모든 인력을 집중했습니다. 첫날 밤 용접 작업이 한창일 때였어요. 민수 형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판이 흔들렸습니다. 민수 형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순간 떨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재빠르게 달려가서 민수 형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10m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죠. 정우야. 민수 형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러나 민수 형 혼자 제 무게를 견디기엔 무리였습니다. 형, 놓으세요. 형까지 다칠 수 있어요. 안 돼. 절대 놓을 수 없어.
민수 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온 힘을 다해 저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급히 달려와서 함께 저를 구조했어요. 겨우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민수 형이 손목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은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형, 정말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정우야. 우린 가족이잖아. 서로 지켜주는 게 당연하지. 민수 형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민수 형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제가 MIT 나왔다고 뭐가 달라요? 형이 30년간 쌓아온 이 손기술 앞에서는 저는 그냥 신입이에요. 민수 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말 듣기 처음이야, 정우야. 민수 형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태풍은 예정대로 접근하고 있었고 핵심 용접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다른 용접공이 나섰지만 그 부분은 최고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구간이었어요.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 형이 깁스를 한 채로 다시 작업장에 나타났어요. 형, 그러시면 안 돼요. 정우야, 이건 우리 모두의 꿈이야. 내가 포기할 순 없어. 그렇게 태풍이 오기 직전까지 용접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태풍이 부산을 강타한 날, 조선소는 말 그대로 폭풍 속에 갇혔습니다. 초속 40m의 바람이 모든 것을 흔들어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에오스호는 버텨냈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태풍이 지나간 후 조선소에 나온 직원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선체와 새로운 모듈의 결합 부위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놀랐어요. CNN의 에밀리 로젠 기자는 기적을 목격했다며 감동적인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들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였어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태풍을 견뎌낸 에오스호의 웅장한 모습을 담았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엔진과 전력 시스템을 복구하고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이었어요. 가장 정밀함이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우야, 엔진룸 배선이 생각보다 복잡해. 전기 담당 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수천 개의 전선을 정확한 위치에 연결해야 했거든요. 천천히 하나씩 해봅시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사흘 동안은 정말 분초를 다투는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밤새 작업하고 쪽잠을 자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스페인의 마르코 루이스 선장도 현장에 도착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40년간 바다를 누빈 베테랑 선장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배를 되살릴 수 있는 겁니까? 마르코 선장의 눈에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작업 현장을 둘러본 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랍군요. 이런 정밀함은 처음 봅니다. 20일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에오스호의 엔진에 시동을 거는 순간이었어요.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동 걸겠습니다. 마르코 선장이 엔진 버튼을 눌렀어요. 잠깐의 정적 후 거대한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다. 조선소 전체가 환호성으로 뒤덮였어요. 3주 만에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에오스호의 시험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산항에서 동해로 나가는 첫 항해였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했습니다. 에오스호, 출항 준비 완료. 마르코 선장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들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천천히 부산항을 빠져나갔어요. 항구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환송했습니다. 태극기와 스페인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어요. 바다 위에서 에오스호는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최고 속도 시험,
조향시험, 모든 안전 시스템 점검까지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새 배 같아요. 마르코 선장이 무전으로 감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배의 심장은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이 말이 전 세계에 중계되자 큰 화제가 되었어요. CNN의 에밀리 로젠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방송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독일의 메이어 베르프트 최고 경영자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독일 임원이 직접 부산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인들, 정말 미안했습니다. 당신들이 진짜였네요. 제가 했던 말들. 용서해주세요. 에밀리 기자가 이 장면을 포착해서 전 세계에 중계했어요. 댓글창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의 조선사들도 잇따라 찬사를 보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해외 조선업체들이 한국 조선소로 기술 연수를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들이 부산 조선소를 찾아왔어요.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에오스호의 성공적인 복구는 단순히 한 척의 배를 고친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한국 조선업이 다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제해상보험협회에서 공식 감사 인증서가 도착했어요. 인류 조선사상 가장 빠른 대형 선박 수리 기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형이 깁스를 푼 채로 인증서를 들고 웃고 있었어요. 정우야,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네, 형.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거죠.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의 기술이 에오스호를 살렸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지 한 달 후, 저는 한적한 부산항 끝자락에 앉아 있었어요. 멀리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후배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어요. 선배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나요? 28살의 김지훈이었습니다. 얼마 전 입사한 신입 엔지니어였어요. 지훈아, 기술이 뭔 줄 아냐? 기술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이란 누군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게 진짜 기술의 의미지. 바다 너머로 에오스호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상 운항을 하며 전 세계 승객들을 태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훈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포기한다는 건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포기하는 거잖아. 기술자라면 끝까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이후 부산 조선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주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특히 까다로운 수리나 개조 작업의 경우 한국을 첫 번째로 찾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입구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어요. 세계 조선 산업의 중심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자신감이었어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조선소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민수 형은 이제 기술 고문으로 승진했어요. 해외에서 온 연수생들에게 한국의 조선 기술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야, 정우야. 독일 애들이 내 용접 기술 배우겠다고 줄 서고 있어. 민수 형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기술이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에밀리 로젠 기자는 아예 부산에 지국을 설치했어요. 한국 조선업의 발전상을 지속적으로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세계 표준이 되었어요. 그녀의 보도는 항상 객관적이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담고 있었어요. 마르코 루이스 선장은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오스호가 부산항에 기항할 때마다 조선소를 찾아와서 직원들과 어울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민족이야.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북극해 연구선의 개조 작업입니다. 역시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프로젝트였죠. 선배님, 이번에도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잖아.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에오스호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것이 있었어요. 기술의 한계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부산항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바다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기술로 만들어지고 수리된 배들이 많았어요. 지훈아,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알겠지? 네, 선배님. 사람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는 일이죠. 맞아. 그게 바로 우리 조선 기술자의 사명이야. 바람이 불어와 태극기가 펄럭였어요. 그 깃발 아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오스호의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